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정당들의 총선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에 빅텐트를 치고 중도 보수와 개혁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며 안철수, 유승민에게 참여와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하고 창당기획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곧 비슷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컷오프 없이 경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통합, 인재영입, 물갈이가 중요한 총선 대책으로 등장했습니다. 통합은 탈당이 있었기 때문이니 대책이라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창당기획준비단도 탈당한 사람들이 새 정당을 결성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비싸더라도 대기업이 만든 유명한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처럼 유권자들은 세력이 약한 작은 정당을 못 믿어하기 때문에 새 확장에 사활을 걸고 합종 연횡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탈당과 통합을 반복하는 이것을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재영입이란 정당들이 새 확장의 명사를 이용하는 달고 다른 방법입니다. 발탁된 사람이 속한 집단의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다른 집단에게도 발탁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유혹하지만 영입된 인사들의 대부분은 이름값도 못한 채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중 몇몇은 정치 낭인이 되기도 하죠. 그것도 젊디 젊은 나이에. 이것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바탕도 만들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죄악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강한 여당 역시 하지 않을 수 없는 물갈이를 잡음 없이 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이 경선입니다.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이나 폭로, 탈당 등으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컷오프 없이 자연스러운 물갈이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갈이란 패가르기이자 그동안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실패했다는 것을. 탈당과 통합, 인재영입, 물갈이는 총선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가 결합해 양대 정당을 만들고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가 형성되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바로 그 전투 장면입니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가 결합해 양대 정당이 만들어지고 양대 정당은 각기 지배지역이 있습니다. 지배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천 받는 것이 절대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천이 우리나라 정치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공천은 총선의 의미까지 바꿔버립니다. 정당의 계파 수장은 통합, 인재영입, 경선 등을 활용해 지역구라는 영지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소군주입니다. 통합 지분으로 영입된 인재로
물갈이에 살아남아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는 영주지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숙명인 덫에 걸린 채 소군주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은 유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군주의 앞잡이를 충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권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천이 바꿔놓은 총선이 갖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당론 투표는 이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무기입니다. 소군주가 결정하는 당론에 반기를 들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당의 원전 폐지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4대강의 보를 해체하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들어보셨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라는 가면을 쓴 합법적 독재입니다. 이런 국회를 개조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뜻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몇 사람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은 같은 덫에 걸린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봉건제, 합법적 독재를 타파해야 치열한 정책 경쟁이 살아나고 그래야 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살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단이 주장해온 국회 개조 방안 중 다음 세 가지가 오늘의 주제와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첫째, 소선거구 제도를 폐지해야 신봉건제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계파 수장의 권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구로 선출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연임 제한 제도를 도입해 인위적인 물갈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에게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온전하게 돌아옵니다. 셋째, 국회에서 당론 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유권자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 능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총선과 관련한 이슈에는 논단이 주장한 국회 개조 방안과 연계된 것이 많으므로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